안녕하세요. 모두연의 이찬호입니다. 오늘 동영상에서 정리해드릴 내용은 RNN에서 장기 종속성 문제라는 게 이제 자연어 처리를 하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게 영어로는 long-term dependency인가? 뭐 그렇게 부르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이게 좀 말이 좀 어렵지만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일단 문제점이 왜 발생을 하냐면 일단 단어 하나를 예측을 해볼게요. 만약에 하늘에 구름이 있다. 영어로 하게 되면 the cloud in the sky. 근데 여기를 모른다고 할게요. 네. 어쨌든 우리는 통상적으로 클라우드가 스카이에 있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RNN을 학습시킬 때도 이 클라우드를 참고해가지고 스카이라는 걸 쉽게 유추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추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I live in Korea. 이런 문장에서 코리아를 예측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문장만으로는 절대 코리아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냥 확률적으로 이 글을 쓴 사람은 한국인의 확률이 높으니까 그냥 잘 모르겠으면 코리안 때려 넣어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더 앞에 있는 문맥까지 앞에 있는 문장까지 다 보고 얘가 서울의 지하철을 이용을 했다 이런 문장을 보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한국어를 잘 구사를 한다, 한글을 알고 있다, 읽을 수 있다 이런 정보를 더 캐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정보를 또 토대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한국인이구나, 한국에 사는구나 여기까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RNN은 아쉽게도 리커런트 이렇게 뺑뺑 도는 동안 가까이 있는 요 단어를 아는 거는 쉬워요. 근데 멀어질수록 이게 영향력이 굉장히 약해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업데이트하는 과정의 특성 때문에 그런데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제가 좀 알고 싶어가지고 좀 수식을 한번 이렇게 추적을 해봤습니다. 이 벡터가 어떻게 모양이 변하는지 좀 추적해보면 이런 원인을 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했던 방법을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이해한 건 이래요. 이전 상태가 있고요. 기본적인 RNN 모델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S가 있고 V 있을 거고요. 여러 번 그리던 거니까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T 플러스 1이 있고요. D 아웃풋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그려졌으면 일단 입력이 벡터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X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 동영상에서 얘기했다시피 8,000단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8,000단어라고 할게요. 딕셔너리가.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만 딱 이제 1이고 나머지는 다 클리어가 되어 있는 상태, 이런 원합 벡터를 사용한다 했습니다. 이게 입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U랑 곱해지잖아요. 그러면 U는 어떻게 생겼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보통 이제 그때는 100개의 행을 가정을 했지만 여기서는 편의를 위해서 5개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컬럼이 8,000개일 테고요. 컬럼이 8,000개일 테고 그 8,000개의 벡터가 5개가 모여있는 그런 행렬이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요걸 딱 곱할 때 여기서 되는 연산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인덱스를 찾아서 그 인덱스만큼 가가지고 열을 딱 뽑아내는 이런 연산이 된다고 했어요. 네. 그럼 요 열은 어떻게 보면 요 5개의 세트잖아요. 일단 요 5개의 세트가 이 단어의 특징을 이렇게 조금
표현을 해준다. 뭐 이렇게 보면 조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의미를 하는 게 얘가 만약에 주어다, 주어에 들어간다, 아니면 이게 뭐 명사다, 아니면 얘는 뭐 사물 이름이다.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사물 이름일 수도 있고, 얘는 3인칭, 3인칭적인 이런 거 갖는다. 이런 특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단어에. 그런 특징이 어떻게 보면 얘가 나타내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얘만 이렇게 딱 나왔을 때 나타나는 팩터들이니까요. 네. 그렇게 딱 이해를 하시고 얘가 이렇게 입력으로 들어갑니다. 네.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랑 만나냐? 이전 상태에 있는 여기선 시그모이드가 아니고 하이퍼블리 탄젠트니까 어쨌든 그 하이퍼블리 탄젠트 액티베이션 함수를 할게요. 액티베이션 펑션이 이제 웨이트랑 곱해져가지고 이 안으로 들어와서 딱 서메이션을 하게 됩니다. 이 액티베이션 펑션은 결국에는 하이퍼블릭 탄젠트를 만나거나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과를 하기 때문에 그 아웃풋은 언제나 거의 0과 1이 이렇게 그 가능성이 높거든요. 우리가 일단 시그모이드가 이렇게 있을 때 데이터가 여기에는 안 온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일단 학습이 충분히 진행됐고 애매한 구간이 없다. 이렇게 쉬운 가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S에서 나오는 값은 0 또는 1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웨이트랑 곱해지잖아요. 이 웨이트가 또 그 어떤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건 일단 나중에 형태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어쨌든 그 이전 상태에게 아무거나 들어오겠죠. 랜덤하게 처음에 0, 0, 1, 0, 0 이런 식으로 들어왔다 치면 여기 웨이트를 곱해지면 어떤 임의의 수 하나만 딱 튀어 있는 그런 벡터가 하나 이렇게 선택이 돼가지고 들어올 겁니다. 얘도 이렇게 열 벡터가 하나 선택이 돼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올 거예요. 자, 요거를 이제 조금 들여다 볼 건데요. 얘네들이 곱해가지고 어쨌든 시그모이드를 통과를 하는 거니까 액티베이션 함수를 통과하는 거니까 액티베이션 함수의 출력은 어떻게 될까 한번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가장 로지스틱한 신호가 들어올 때 가장 좋은 게 그 진리표죠. 네, 진리표를 한번 그려보면 우선 S 입력이 있을 거고요. 이전 상태.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입력. 여기 합쳐져 가지고 액티베이션 펑션으로는 뭐가 나오냐 이런 문제입니다. 처음에 00 들어올 수도 있고요. 어쨌든 얘랑 얘는 0 또는 1의 값을 가지니까 일단 00 들어오게 되면 식을 써볼까요? S 플러스 U, X 플러스 B 요런 게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했을 때 요게 이제 둘 다 0이면 바이어스만 앉게 되죠. 그 다음에 0, 1일 때 입력만 1이 살아있을 때는 그러면 얘가 될 겁니다. U 플러스 B 이런 식이 나와요. 그리고 S만 1일 때는 W 플러스 B가 될 거고요. 둘 다 살아있을 때는 W 플러스 U 플러스 B 이런 표를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우의 수가 크게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네, 이걸 알았으면 일단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이게 액티베이션 펑션을 딱 통과했을 때 얘는 결국에는 01011 아니면 001001 이런 식으로 그런 열 벡터가 하나 딱 나올 거예요. 그 열 벡터가 V랑 또 곱해지게 돼서 이제 좀 옮겨 써보면요. 그 어떻게 구해진 그 열 벡터가 V랑 곱해지면서 한 단어를 이루는 혼합 벡터를 벡터내야 됩니다. 000 해가지고 어딘가에 1이 있겠죠. 네. 요게 우리가 예측해야 하는 그 단어를 나타내는 벡터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이 V라는 벡터의 모양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에 0, 1, 0, 0, 0,
1,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벡터가 들어왔다 할게요. 1이 몇 개든 어쨌든 그 단어의 특징이 뭐 특징 같은 게 이렇게 들어와 있겠죠. 그러면 V라는 녀석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열이 요 8,000개입니다. 일단 열이 8,000개고 요것들이 어떠한 벡터를 나타내게 되는데 요 벡터랑 곱하게 되면 0 또는 1의 값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요 벡터랑 또 요 벡터를 곱하게 되면 0 또는 1의 값을 가져야 되고 또 요 벡터랑 요 벡터를 곱하면 또 0 또는 1의 값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사실상 그렇지가 않죠.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0, 0, 0, 0, 1, 0이 이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냥 어떤 이게 뭐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긴 하겠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나오냐, 뭐 중구난방으로 뭐 이렇게 숫자가 뭐 1이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고 뭐 7.5가 나올 수도 있고 100이 나올 뭐 100까지는 좀 오바지만 뭐 10.4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3.2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네. 이 벡터를 이제 소프트맥스 하는 거예요. 소프트맥스 딱 고쳐가지고 제일 큰 놈 이렇게 잡아내는 이런 형태로 연산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V라는 얘 벡터가 할 일은 딱 그거예요. 어떤 특수한 집단이 있을 겁니다. 이 벡터, 이제 여기서 ST에서 뱉어나는 이 벡터의 집단을 갖다가 어떻게 뭐 이렇게 여기다가 다 넣어 볼게요. 네. 어떤 한 단어에 대한 그 스테이트, 나올 수 있는 스테이트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 벡터의 집합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얘가 결국 나와야 되는 결론은 요거예요. 요 다음에 올 수 있는 단어를 하나를 가리켜야 됩니다. 네. 단어 딱 하나를 가리켜야 돼요. 어떤 벡터 여러 개 있을 때, 요거를 딱 이제 V랑 딱 곱해주게 되면, 얘랑 V랑 딱 곱해주게 되면, 한 단어를 가리켜야 됩니다. 이게 숫자는 좀 다를 수가 있지만, 어쨌든 높이 뛰는 값 하나의 인덱스는 언제나 일정을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이게, 리커런트를 계속 거듭할수록, 요게 틀려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얘기인 거죠. 그게 왜 그러냐,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업데이트를 해갈 때, 업데이트라기보다는 이제 그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을 할 때, 보면 스테이트가 계속 가잖아요. 스테이트 이렇게 이동을 하는 동안, 어쨌든 우리가 보고 있는 스테이트는 얘죠. 네. 내가 만약에 코리아를 예측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솔직히 리브나 인 같은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사실상. 아이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도 코리아를 예측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실제로 코리아를 예측할 수 있는 수단은 뭐 한국어, 아니면 뭐 서울, 아니면 이런 또 뭐가 있죠? 한복, 아니면 명절, 뭐 이런 단어들이 이제 한국을 좀 유추할 만한 그런 단어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한국을 대표하는 딱 그런 키워드만 난 스테이트를 유지하고 싶고 나머지는 다 업데이트를 안 시켰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테이트를 굳이 덧셈 연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쨌든 값이 변하게 되는 거고, 이거는 얘가 01, 01 이렇게 있다고 해도 얘가 1000 이렇게 해버린 얘 스테이트는 1101 이런 식으로 변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전 스테이트보다 굉장히 값 자체가 달라질 공산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이 RNN에서는 잊어버린다, forget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과거에 있는 그런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기억을 잘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점점 이제 원래 스테이트보다 모양이 많이 변하게 되니까요. 덧셈 연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뭘 하고 싶냐면 이 코리아라는
단어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런 건 굳이 요 작업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바이어스는 내가 원하는 대로 죽일 수가 있지만 이거는 내가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요 작업을 하기 싫다 이겁니다. 여기서 S가 살아있는 게 요거죠. 요걸 선택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요 작업을 선택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한 단어를 의미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만약에 이 단어가 좀 특수한 단어예요. 진짜 아까 같이 명절이란 단어가 왔어요. 명절이란 단어가 왔으면 얘는 살려도 돼요. 명절이라는 게 어차피 스테이트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게 더해지더라도 스테이트에 큰 변화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스테이트에는 어쨌든 이 코리아의 특징 같은 걸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의미상으로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특징 같은 걸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코리아의 명절이라는 게 이제 그 뭔가 학습이 돼버리면 오히려 좋은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살려두고 싶어요. 선택적으로 명절이 들어왔을 때는 얘를 더해줘요. 이렇게 작업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의자라는 단어가 나왔다. 얘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거를 로지컬하게 명절이 왔을 때는 얘는 곱하기 2를 해주고 의자라는 단어가 왔을 때는 곱하기 0을 해줌으로써 얘를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아이디어에서 고안을 해낸 RNN의 한 형태가 LSTM이라는 그 구조입니다. LSTM에 대해서 지난번에 간략하게 소개를 했는데 실제로 활용하는 그 원리는 이런 거예요. 거기서 실제로 게이트들이라는 게 있어요. 게이트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게이트가 어떤 신호를 받아가지고 이 단어는 뭔가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것 같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forget을 해버립니다. 게이트가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0을 곱해줘 버리는 거예요. 0을 곱하게 되면 그 단어에 대해서는 학습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학습도 진행하지 않을 뿐더러 그 forward propagation을 할 때도 그 단어 자체를 좀 예외 처리를 해줘요. 이 단어는 꼭 필요한 단어다. 유추할 때 필요한 단어다. 라고 한다면 그 1을 곱해줌으로써 그 단어를 갖다가 유추를 하게 됩니다. 다음 단어를 갖다가. 네. 그렇게 그 장기 종속성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준 그런 알고리즘이 바로 LSTM이 되겠습니다. 그냥 그거 해결하려고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언어 모델을 작성을 할 때, 로직을 짤 때는 RNN의 기본적인 형태보다는 이 LSTM의 형태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네. 요 정도 알아두시면 LSTM에 대해서 조금 접근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소장님께서 올려주신 그 좋은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 LSTM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장기 종속성 문제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 한번 다뤄본 겁니다. 여기 동영상을 참고하셔서 다시 읽어보시면 조금 더 눈에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이상입니다.